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엘 코칭 교육원 원장 나헬 백명진입니다. 와, 진짜 얼마만인가요? 유튜브 업로드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블로그에서 어린이집 선생님과 우리 원장님 꾸준하게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유튜브 촬영도요, 사실은 계획된 게 아니었었고, 블로그에 올릴 2학기 어린이집 교사 교육 자료를 올리려다가, 영상도 함께 올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를 아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신가요? 네, 제가 블로그에 잊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매년 1학기, 2학기 부모 상담 교사 교육 자료를 업로드하는 게 저의 작은 나눔 중에 하나입니다. 매 학기마다 하고 있죠. 이 부모 상담 교사 교육 자료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 제가 매 학기마다 할까요?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시절에 부모 상담을 잘하게 우리 교사들에게 스킬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부모 상담 교사 교육 자료를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나만 갖고 있기 아깝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블로그에 자료 나눔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글에는 10,000개의 댓글이, 어떤 글에는 6,000개, 5,000개, 적은 댓글은 1,000개, 2,000개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그 댓글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나헬 원장님, 저는 15년 경력 교사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왜 상담이 어려울까요? 또 초인교사인 우리 선생님들은요,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기세요. 저는 초인교사라서 상담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요. 원장님께서 상담을 잘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잘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기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초임교사나 경력교사나 1대1로 이루어지는 부모 상담은 누구에게나 부담이구나.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 학기마다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블로그에 무료로 자료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블로그에 2022년도 2학기 부모 상담 교사 교육 자료의 기초에서 유튜브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 2학기 상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1학기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모는요, 일단 신학기에 비해서 2학기로 넘어오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런 부분이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하루 일과 속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또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것을 제공해 주실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이제 2학기가 되면 담임 선생님과 기초 신뢰가 탄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선생님과 깊게 의논하고 싶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번 학기에는 우리 땡땡이의 부적응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래서 2학기 상담은 부모와 교사가 반반 50대 50으로 영유아를 두고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선생님께서 상담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상담이 쉬운
교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굉장히 교사로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1대1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1대1로 이루어지는 상담은 누구에게나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교사라고 해서 부모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 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유아들이 의사소통을 다양하게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교사와 상담이 굉장히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전문 교사로서 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마인드 두 가지를 장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인드. 우리가 부모를 객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마인드를 장착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부모라는 이 두 글자에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아, 정말 고마운 존재, 힘을 실어주는 존재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피곤해, 아, 부담스러워,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자, 우리가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교사와 상담을 했을 때 수용적인 또 긍정적인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선생님께서 우리 부모를 바라보는 이 마인드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현장에서 잘못 갖고 있는 마인드 중 하나가 이런 거 있어요. 아, 부모는 너무나 피곤한 존재야.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부모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네, 두 번째, 부모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가끔씩 이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가 내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게 나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부모라면 본능적으로 내 새끼를 먼저 생각합니다. 다만 잘못된 가치관으로 다른 아이들, 또 교사, 또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새끼를 먼저 생각하는 그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우리 부모에게 좋은 교사이고 싶다. 이 생각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요, 선생님, 좋은 교사라는 것은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내가 보육의 길목에서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 발바닥 땀나게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했던 그 과정 속에서 부모들이 우리 선생님의 노고를 느끼고 있고요. 그 속에서 아, 우리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내가 좋은 교사가 되고자 부모에게 피곤하게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돼. 작은 실수도 부모는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육을 하다 보면 사실은 교사가 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오히려 그 실수를 덮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아주 작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상처 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부모가 선생님의 작은 실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니죠. 선생님이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어요. 오히려 선생님을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놀랬을 선생님을 안아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실수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시고 부모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실수를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것보다 훨씬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선생님들께서 장착하셔야 되는 마인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민감함, 두 번째는 공감, 세 번째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자, 민감함은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외부 세계의 상태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예민하게 캐치해내는 능력, 바로 민감함입니다. 우리 영유아를 교실 안에서 지원할 때에도 아이가 언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 신속함, 이것이 바로 민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상담 시 부모가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할까? 라는 것을 캐치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감인데요. 공감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보며 부모의 입장이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감과 짝꿍, 무엇이 있나요? 맞아요, 경청이죠. 자, 경청은 부모가 말을 할 때 주의를 집중하며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경청입니다. 부모가 속상한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속상한 표정을 짓는 것, 부모가 슬픈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슬프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떠셨어요? 라며 반응을 보여주는 것. 또 부모가 이야기할 때 관심 있는 교사의 모습, 몸을 기울이거나 또는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경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공감, 경청, 민감함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기본 자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사로서 상담 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 상담 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부모가 만족스러운 상담 베스트 1 뭐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께서 내 자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구나. 선생님께서 내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네? 게임 끝! 무엇보다 부모는요, 선생님께서 내 아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내 아이를 파악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상담을 하기 전 아이를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이때 아이를 관찰할 때에는 우리가 그동안 관찰했던 관찰 일지, 또 1학기 때 부모와 상담했던 상담지, 또 발달평가, 아이의 작품, 활동지, 요 자료들을 보시고 아이가 어떻게 발달을 했는지 선생님께서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상담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최근 아이와 관련된 일화를 관찰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정리를 할 때 선생님을 잘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인사를 잘한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그림책을 좋아한다던가, 또 또래 사이에서 있었던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억하시거나 기록하셨다가 부모와 상담 시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이거 추천드려요. 부모 사전 상담 질문지,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사전 질문지 얼마나 활용하시나요? 자, 사전 질문지를 활용하면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부모의 돌발 질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부모가 어떤 질문을 하든 나는 전문가 교사로서 전문가스럽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대답할 수 없는, 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할까봐 우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긴장하시거든요. 이때 사전 질문지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가 상담 시 교사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또 육아 시 부모는 요즘 어떤 부분을 힘들어 하는지, 또 어린이집에 건의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 질문지를 활용하시게 되면 돌발 질문에 대한 염려를 아주 많이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질문지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무엇보다요, 어린이집은 특히 상담 시에 더욱더 청결함과 위생적인 부분을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평소에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해서 항상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계시지만, 상담 시에는 더욱더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는 수족구, 구내염 많이 돌았죠. 자, 부모는요 아주 순간적으로 어린이집이 청결한가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 교사라면 화장실, 현관, 보육실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부모는요 본능적으로 내 아이의 작품, 활동지 게시가 되어 있다면 어디 있나 찾아봐요. 누락된 원화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상담 시작되었을 때 기본은 뭐냐? 바로 인사입니다. 자, 부모가 상담 시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선생님께서 부모가 오늘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과 또 따뜻한 환영을 해주시는 게 성공적인 상담의 첫 발자국입니다. 아니, 부모 상담 때 부모가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굳이 감사 인사를 해야 돼요? 자, 맞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환영과 부모에게 건네는 따뜻한 언어는요, 부모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자, 부모도 부모 상담을 올 때 마음이 수월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선생님이 부모 상담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긴장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부모 상담에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성공적인 상담의 첫 걸음이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감과 경청, 민감함으로 상담 시간을 꽉 채우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기 상담은 부모가 내 아이가 얼만큼 발달되었는지,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교사와 또 또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부분은 선생님께 듣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2학기 상담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말에 경청하며 부모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시며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저 솔직히 듣고 싶어요.
라고 부모가 요청하잖아요. 자, 우리가 부모의 말의 표면만 듣고 솔직히 라는 부분에 집중하시면 안 되세요. 자, 부모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땡땡이가 요즘 친구를 때리고 물고 장난감을 뺏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하고 싶었어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는 솔직히 말해달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요, 그래도 우리 아이 잘 적응하고 있죠? 자, 문제행동 때 선생님께서는 따뜻하게 지원해주고 있죠? 따뜻한 시선으로 내 아이의 잘못된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덮어주고 계시죠? 보듬어주고 계시죠?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표면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 솔직히라는 단어에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부모와 상담에 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자, 말의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 선생님께서 부모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라고 부모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금방 눈치챌까요? 못 챌까요? 자, 내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온 에너지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빨리 캐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또 부모를 판단하거나 부모에게 조언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 2학기 상담을 앞두고 제가 평소 강의 시에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들을 아주 짧게 압축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사실은 계획 없이 갑자기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선생님들과 유튜브로 조금 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전문가 교사로서 굉장히 보육의 길목에서 많이 수고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하신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선생님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직업보다 정말 가치 있고 멋진 직업을 갖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혜리 지속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